자, 이제 우리 93쪽 7단원이고 7단원이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여러가지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먼저 뭐를 배우냐면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 고차 방정식. 우리 고차식이 뭐라 그러냐면 인수분해 할 때 고차식이 뭐라 그러냐면 한 문자에 관한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다 라고 했고, 고차식은 인수분해를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고차 방정식 그러면 보통은 3차 이상인데 3차 뭐 4차를 주로 해. 그래서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제목 7단원 여러가지 방정식의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을 배울 거고, 고차 방정식 중에서 뭐를 먼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할 거라고. 그래서 유형 1번이 3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냐? 인수분해를 해서 는 0으로 만들어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 이렇게 풀었다고. 됐냐?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었어? 근의 공식으로 풀었어.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자, 근데 우리 이제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풀어.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얘는 0 또는 얘는 0 또는 얘는 0, 또는 이렇게 요렇게 인수분해 되면 얘는 0 또는 얘는 0 할 때 얘를 근의 공식으로 풀면 된다고. 인수분해 안 되면. 됐냐?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는 없어. 그래서 다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이런 인수분해는 뭐다? 당연히 고차식의 인수분해네. 그럼 우리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다? 조립제법을 이용했다고. 조립제법. 조립제법의 인수정리를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면 요런 걸로 나올 거고, 얘는 0 또는 얘는 0 또는 얘는 0 하면 끝나니까 복습이야. 오늘은 복습. 그나마 도나 오늘 정신이 막 몽롱해. 잠이 들려 죽겠어. 그래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니까 눈 감고 딱 떠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하고 있었으면 오늘은 그냥 거저 먹기. 기분 좋은 날. x세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11x 빼기 6은 0 해서, 자, 얘 끈을 구할 거야. 아니 뭐야? 끈을 구할 때 실근 중 가장 큰 걸 구하래. 그럼 끈을 구하라는 말은 풀어라는 말이고, 이런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 조립제법, 고차식 인수분해, 고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니까 3차, 2차, 1차 상수 해서 알파를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알파를. 그 알파를 찾는 방법이 여기를 다 더해서, 얘를 다 더해서 0이 나오면 무조건 1이라 그랬고, 다 더하면 0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여기다 넣으라 그랬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11, 마이너스 6 이렇게 0이 나오네. 그러면 뭐가? 마이너스 1이 알파다라고 이렇게 딱 찾았다고.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조립제법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0이 나와야 돼. 항상 인수분해 할 때는 0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얘는 1, 1, 6, 1, 2차니까 6,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얘는 부호 반대니까 x 플러스 1, 얘도 x 플러스 1 제곱이고 x 빼기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얘는 0 또는 얘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얘는 지금 중근이네. 또는 x는
6이어서 가장 큰 거는 6이 가장 크지.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뭐야? 6. 즉 뭐만 잘하면 돼? 뭐만 잘하면 돼?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네. 인수분해 잘할 줄 알아 몰라? 동원이 알아. 오늘 집에 빨리 가겠네? 응. 자, 인수분해 해보시고 다음 4차 방식 유형 2번. 이게 4차식이더라도 인수정리와 전리법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아무튼 인수분해를 잘하면 돼. 근데 우리 4차 방정식은 좀 예를 들어서 예제라든가 그 다음에 1번 6-1번 6-2번 7-7번 이런 것들은 다 조리제법을 이용해 찾으면 되는데 8번은 살짝 다르네.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 x제곱 어차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개가 돼 있어서 우리 예제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이 돼 있는데 얘는 전개가 안 돼 있고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제일 처음 했던 뭐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얘하고 얘가 공통 부분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전개가 돼 있어서 조리제법이지만 얘는 뭐 한다? 공통 부분이 들어있는 식의 인수분해.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x를 뭐 t라고 치환해서 하는 거네. t 빼기 5 빼기 18은 0이고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0 마 18이니까 마 8은 0. 그래서 1 여기 8을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t 빼기 8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t 대신에 다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 항상 끝까지 1 4의 8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1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 x 빼기 2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은 중근. 근데 양수인 근 구별을 했으니까 뭐 하면 된다? 2. 즉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마찬가지 밑에 무슨 식의 인수분해? 4, 7, 28 치환돼버리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하면 되지. 4차에서 상수 형태니까. 근데 x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면 4, 7, 28 그냥 인수분 된 형태라서 좀 쉽게 나오는 형태다. 그럼 이제 유형 1번이나 너네 해보라고. 이거 다 할 줄 아니까. 배웠던 개념이니까.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되고 그 인수분해를 이런 조리제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공통부분이라든가 보기차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풀어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것만 내주면 너무 쉬우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미정계수를 넣어놨어. 예제 3번으로 할게. x제곱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ax 빼기 8은 0. 그러면 얘는 1 마 1 a 마 8 쓰더라도 a 때문에 풀 수가 없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다? 한 큰이 마이너스 1 얘가 큰이래. 우리 중3 때도 했어. 이렇게 미정계수를 넣어놓고 큰이 이렇게 나오면 그 큰을 뭐 한다? 대입을 한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 1, 마 1, 마 a, 마 8은 0에서 마 a, 마 10은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계수를 다 구했어. 1, 마 1, 마이너스 10, 마 8, 그 다음에 조리제법. 다 나오면 0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마이너스 2 큰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된다고. 이건 또 땡큐네. 왜냐면 얘는 찾아야 되잖아. 큰이 뭔지 몰랐으니까 찾아야 되는데 얘는 큰을 알려줬으니까 이걸 다 더해서 0이다. 0이 아니면 그럼 그 다음 찾아야 되는데 얘가 큰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면 내리고 곱하고 곱해서 마 8, 8, 0 하고 뭐가?
3차 요거 하나 나오고 여기 2차니까 2차는 우리 인수분해 잘하잖아. 1, 4, 2, 8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끝났죠. 요거는 부호 반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쓰고 여기는 그대로 x 빼기 4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쉽네. 알파를 찾아줘 버렸으니까 미정계수만 여기다가 숫자 넣어서 그 근을 넣어서 미정계수만 구하고 쓴 다음에 알파를 찾아준 형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2. 얘가 근이다. 뭐하라 그랬어? 나머지 두 근. 요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자, 다음 유형 4번. 유형 4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딱 치고. 다시 이렇게 유형 4번에 별표를 하나 딱 치고. 자, 중근이라는 게 뭐였어? 응? 중근이라는 게 뭐였어? 돈이. 근이 같은 게 중근이야? 그거를 우리가 중복된 근이 중근이라고 했대. 중복된 근, 같아. 즉, 여기 보자.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별표 찾냐? 여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마8 플러스 ax 빼기 2a는 0이 중근 동글뱅이 중근을 갖도록 동글뱅이. 자, 얘가 중복된 그 중근을 갖는데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봐봐 3차 방정식이 하나, 둘, 세 개로 인수분해 되면 얘는 0 또는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되면 다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중복된 근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돼야지. 그래야지 얘를 0으로 하는 값이 얘가 중근이고 얘는 그냥 실근이지. 또는 세제곱.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세 개가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3중근이라 그래. 3중근. 세 개가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3중근이다. 그래. 즉 우리가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라든가 아니면 세제곱의 식으로 인수분해 돼야지 중근을 갖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이제 미정계수를 포함한 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아무튼 뭐 얘를 둘이 같거나 얘를 둘이 같거나 얘를 둘이 같아서 중복된 근이 같기만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라는 식이니까 중근을 갖게 되네. 근데 봐봐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 숫자가 아니고 미정계수 a를 넣어주고 그 a를 넣어준 다음에 중근을 갖도록 하래. 그 중근을 갖도록 미정계수 a의 뭐 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인수분해 못한다고 그랬잖아. 뭔가 문자가 들어있으면 인수분해 못하니까 여기 근이 얼마다 라고 나오면 그 근을 대입을 해서 a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의 경우는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수분해를 하려면 3차니까 조리제법 그 다음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써야 돼. 그럼 어차피 조리제법을 쓰려면 인수정리를 써야 되는데 그 인수정리를 쓸 때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인수분해 자체를 어렵게 안 낸다고. 그러니까 이 a라는 문자가 사라질 수 있는 숫자 a라는 문자가 사라질 수 있는 숫자 뭐다?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사라지잖아. 여기다가 뭐 0을 넣어보고 1을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가 아니라 그 문자 자체가 사라지는 숫자이거나 또는 그 문자 자체를 넣어보면 돼. 그 문자 자체를 넣어보거나 a라는 문자 자체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그 문자가 사라지는 숫자가 알파라고. 얘는 2를 넣으면 되네. 그럼 2를 넣어봐. 2 넣으면 이게 얼마? 8. 2 넣으면 8.
2 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a 마이너스 2a니까 딱 0이 나오네. 그래서 2로 되는 거야. 2로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해놓고 뭘로 된다? 2로 된다고. 1, 2, 4, 8, a, 2a 0.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x 빼기 2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됐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렇게.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이거 자체가 중근이면 돼. 이거 자체가 중근. 그게 첫 번째. 그럼 이거 자체가 중근이려면 판별식 t가 0이면 중근이잖아. 그래서 얘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 판별식 4분의 t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a 값이 4이면 얘가 중근이어서 뭐가 된다? 중근을 갖게 되는 거고. 다음 얘가 중근은 아니야. 근데 이미 무슨 근이 하나 있어? x는 2라는 근이 이미 이쪽에서 하나 있잖아. 그러면 여기 2가 근이 있으니까 여기도 2가 근이 있으면 x 빼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2가 근으로 있으려면 x 빼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즉 2가 이미 근으로 있기 때문에 얘가 2라는 근을 가지면 돼. 그럼 얘가 2라는 근을 가지려면 대입해서 성립해야지. 그래서 x 대 1을 대입하니까 4 플러스 8 플러스 a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 그런 a 값은 두 개 있고 그 두 개를 합하라잖아. 얼마요? 8. 이렇게 풀면 되네. 요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푸는 방법을 기억해 두라고. 유형 사거리가 별 붙이고. 자, 큰이 조건이 주어졌는데 보통은 중근 아니면 밑에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봐봐. 얘가 2라는 근이 이미 있잖아. 맞냐? 2라는 근이 하나 있으니까 얘가 두 근을 가지면 되잖아. 서로 다른 두 근.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두 근은 같긴 같는데 얘가 큰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2가 큰으로 되는 아까 마이너스 12만 딱 빼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이따가 해보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유형 5번은 3차 방정식의 활용해서 내가 식을 세워봤는데 그게 3차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고, 그 3차 방정식을 뭘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니까 얘는 해보면 되네. 거기 정립면체 식만 얼라 한번 세워보면 정립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x래. 근데 가로를 2cm, 세로를 4cm 늘리고 높이를 2cm 줄여서 만든 부피. 그 부피 어떻게 구해? 가로는 늘리고 세로도 늘리고 높이는 줄여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했더니 그 부피가 96이다.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네. 전개해서 풀어야지. 해보시면 되고. 다음 유형 6번부터인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와의 관계. 우리 근과 기수와의 관계 들어봤잖아. 어디서? 원래 중3 때 나왔는데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때 올라왔고 이 앞단원에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라고 그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하나 이거 알아두면 편하다 그랬지. 두 근의 차라 그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두 근의 차. 물론 막 이런 것도 있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c분의 b, 알파 베타분의 1은 c분의 a.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몰라도 돼. 나중에 가서 해도 돼. 빨리 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세 개를 무조건 외워야 되고 알아둬야 되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거항에서의 관계인데 3차 방정식은 세제곱이겠지? px 제곱 cx 플러스 t까지 있고 이게 3차 방정식이고 그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보통 기억 어떻게 쓰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이 또 3차 방정식의 이 큰하고 이 계수들 A, B, C, D하고가 관계가 있더라고. 어떤 관계가 있냐? 세 개의 큰을 더하면 똑같아.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 이번에는 얘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곱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두 개씩 곱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두 개씩 더해서 곱하면 그게 A분의 C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는 A분의 C.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곱해. 알파, 베타, 감마. 이거밖에 없겠지. 이거는 A분의 T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차근차근. 그러니까 A분의 B 부호반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 플러스 마이너. 요 형태는 규칙이 있네. 요것도 딱 외워야 되네. 그러면 당연히 또 이게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B, C, C, A, B, C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 곱셈 공식에서 많이 봤다고.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에서 많이 봤지. 일단원에. 그러니까 다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뚝 튀어나오면 다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뚝 튀어나와. 즉 자, 이게 7단원이 너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범위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앞에 1단원에서 곱셈공식 변형 문제 내겠냐? 물론 내겠지. 근데 7단원까지 시험 범위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7단원까지 시험 범위면 이거 인수분해, 포차식의 인수분해를 인수분해 단원에서 내겠어? 안 내지. 여기 방정식 단원에서 내겠지. 그래서 보통은 7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야. 보통은. 근데 1학기 때 학교에서 좀 행사가 많으면 6단원까지 시험 범위거든. 그러면 개꿀. 6단원까지는 우리 중3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 공부할 것이 조금 더 적어지지. 근데 7단원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 앞에 있는 거 다, 물론 앞에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지만 여기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해야 할 게 훨씬 더 많고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졸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유형 6번에 15번 같은 거는 그냥 그 값을 차례대로 바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 16번처럼 또는 대표 문제 뭐 구하라고 했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구하래. 얘는 곱셈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거 공식 외워서 해야 된다고. 요거 이용해서 하면 되겠네. 뒤에 18번. 자, x세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5x 빼기는 0.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냐? 도현이 4. 이놈분의 이놈의 부호받으니까 4.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얼마냐 도현이? 5. 알파 베타 감마 도현이 2. 이거네? 뭐 구하라고? 뭐 구하라고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구하래. 얘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냐? 도현이 공식 외워야 되죠? 또 시험 보고 가야겠네. 봐봐. 이거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튀어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은 너의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럼 다 나왔잖아.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 공식을 알아두면 공식대로 그냥 딱 풀면 되는데 방금 공식을 몰라.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식을 모르면 못 풀지 사실. 근데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어가니까 4 빼기 감마고 4 빼기 알파고 4 빼기 베타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게 이제 x 빼기 알파 a, x 빼기 b, x 빼기 c 공식 x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 공식이 뭐였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공식이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 ab, bc, ca의 x 플러스 abc 요 공식이었다고. 요 공식도 모르면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공식 이거 외웠으면 아주 개쉬운 공식. 숫자 산수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외워야겠냐 안 외워야겠냐. 외우면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풀고 있으니 사서 고생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뭐해라? 외워라. 유형 7번으로 가서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작성 만들어봐라. 그리고 똑같아. 너희가 앞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작성 만들어봐라 라는 문제 유형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근거계사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우리 근거계사 관계 알파하고 데이터가 근이다 그러면 왜냐면 근이 뭐 2하고 3 그러면 인수분해가 x 빼기 3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근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거는 인수분해해서 푼 게 아닐 거다라고 했대. 그래서 근과계사 관계 즉 합 둘이 더한 거 한번 구하고 곱 둘이 곱한 거 구해서 어디다 넣냐면 x제곱 빼기 합을 여기다 썼고 그 다음에 곱을 여기다 쓴 다음에 는 0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뭐 a다 그러면 a 이렇게 쓰면 요게 큰이 알파하고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였고 똑같은데 알파, 베타, 감마가 큰이다. 얘하고 얘가 큰이면 얘도 첫 번째 합. 그러니까 그냥 얘는 합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하고 밑에 게 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도 첫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해. 두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구해. 그 다음에 다 곱한 거를 구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다 넣으면 되냐? x 세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거 합한 거를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 합한 걸 여기다 쓰고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끝에 또 딱 쓰고 는영한 다음에 또 최고차의 개수가 뭐 a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만 딱 쓰면 돼요. 이게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야.
예제로 7번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할 때 그럼 얘는 근각이성 관계 쓰라 이거야. 자, 도원이가 다 해봐. 알파 브라 베타 브라 감마 얼마? 마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얼마? 마함. A분의 10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얼마? 5. 요거 딱 가지고 요거 가지고 잘 봐라. 어떤 게 크냐면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가 크이잖아. 근데 어떤 게 크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크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크냐. 됐냐?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첫 번째 얘네들을 다 그냥 더한 거. 이렇게. 그럼 그냥 더하면 얘는 통분 알파 베타 감마분의 얘는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네. 그럼 얼마냐? 5분의 마이너스 3 이게 되네.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그럼 또 통분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러면 얘가 5분의 마이너스 6. 다 곱한 거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은 5분의 1 요거는 그리고 x 세제곱에서 5인 3차방정식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x 세제곱 빼기 첫 번째 거 마이너스 5분의 3 x 제곱 이렇게 x제곱을 여기다 써도 여기 쓰자 5분의 3 x 제곱 플러스 두 개씩 곱한 거 마이너스 5분의 6의 x 빼기 세 개 다 곱한 거 얼마? 5분의 1 또는냐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네. 됐냐? 그래가지고 이거에 최고차계에서 5라 그랬으니까 5만 다 곱해주면 5x 세제곱 뭐?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3차 방정식을 뭐 했다? 작성 만들었다. 연습해야 되겠네. 이거 외워서 이거 다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냥 세 개 다 곱한 거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밑에 숫자로 나왔잖아. 이게 숫자 마사 1, 2 나왔으면 첫 번째 게 뭐냐? 다 더하면 얼마냐? 마1. 두 번째 거 두 개씩 마4 더하기 두 개씩 2 마8 그럼 얼마야? 마10 2냐 12? 마10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곱한 거 다 곱하면 마8 그럼 어디 쓰면 돼? x 세제곱 빼기 더한 거 x 제곱 더하기 곱한 거 두 개씩 곱한 거 x 빼기 다 곱한 거 마8 이렇게 쓰면 되네. 밑에 거는 숫자로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긴 했는데 그거를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방금 알려준 대로 구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야. 너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설명은 해줄게. 설명은 잘 들어라. 나중에 하면 돼.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하면 되는데 잘 봐. 자 얘가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크는 뭐를 구하는 거? x를 구하는 거야. x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은 뭐야? 알파 베타 감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야. 즉 이것들의 역수네 역수. 그러면 내가 이 x 자리에 x분의 1을 넣으면
즉 알파분의 1이 근인 거고 베타분의 1이 근인 거고 감마분의 1이 근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x분의 1을 넣어봐. x분의 1의 세제곱 6의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3의 x분의 1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식이 나왔네. 그러면 이 식을 x세제곱의 개수가 5가 되도록 정리를 해. 그럼 여기다가 x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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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세제곱을 곱해버려. 1, 6x, 마 3x 제곱, 마 5x 세제곱은 0. 네. 그럼 이것만 최고차의 개수가 5가 되도록 이쪽으로 넘기면 5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는 0 해서 어떻게 나왔어? 똑같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생각을 하려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렇게 작성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계산해서 요렇게 계산하라고 뭐나 짱 올리지 말고 뭔 말인지 지금 몰라도 돼. 이건 나중에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여러 가지 유형 문제를 풀면서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이니까 지금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개념들을 너네가 연습해야 되니까 조금 연습하라고. 지금 방금 알려준 거는 뭐야 그거?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런 시험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3차 방정식도 얘를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를 아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이니까 근이 다 다른데 요렇게 1차식 하나하고 2차식으로 되면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의 근을 근의 공식으로 구할 거고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 프라마이나 루트 해서 무슨 근이 나온다? 혈내근이 나오네. 혈내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당연히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한번 하고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지우고 자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예제 문제야. 예제 8번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빼기 15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에 그럼 당연히 다른 근은 켤레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일 거 아니냐? 맞냐?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 알파, 베타, 감마 3개 있어. 근데 봐. 이거분의 이거는 3개의 근을 합한 거. 이거분의 이거는 2개씩 곱해서 합한 거. 이거분의 이거는 다 곱한 거. 다 곱한 게 얼마야? 15잖아. 다 곱한 게 15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놈, 그 다음에 요놈까지 곱하면 15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곱해.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사 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15해야 되니까 5, 3, 15에서 다른 건 얼마나? 3이네 3 이렇게 세 근을 다 구해버렸어. 그러면 P 구할 수 있네요. 어떻게? 세 근의 합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 근의 합은 이게 사라지니까 얼마요? 1이잖아. 그럼 1이 나오려면 이놈분의 이놈의 부호반대가 1이니까 즉 마이너스 P가 1이니까 P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거. 방금 이거 둘이 곱하면 5였고 이거 둘이 곱하면 마3 플러스 6i고 이거 둘이 곱하면 마3 마이너스 6i니까 찍찍 사라지고 5 마3 마일 뭐요? 2개씩 곱하면 이놈분의 이놈 Q 즉 P는 여기죠. P는 마1이었고 Q도 마1이었네. 이런 식으로 근이 한
주어졌는데 거기 나와 있는 어떤 근거학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밑에 오면 24번 1 플러스 i 다른 거는 뭐야? 다른 건 뭐냐? 도원이 24번 한 근이 1 플러스 i 다른 거는 뭐야? 뭘 알파요? 1마 i 다른 거는 뭐야? 1 플러스 i가 1마 i 혈렉을 가져야 되고 밑에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다른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다음 다른 건 알파 하고 거기 a하고 b를 하니까 세 근의 합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의 호차 방정식 즉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인수분해가 하나, 둘, 세 개로 되면 좋겠지만 하나, 두 개로 되는 형태에서의 정문을 갖거나 뭐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갖거나 그런 종류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작성 그걸 하기 위한 근거학에서 관계 그 다음에 혈례근까지 쭉 했는데 새로 나온 개념이 없잖아 지금. 다 앞에서 했던 거 복습들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에 했던 거 다시 생각하면서 쭉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